My money has run short. 여기 오타가 있네요. run이죠. 이 문장에서 개사가 has run이고 현재 완료형이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을 나타내는 거죠. short가 보어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고 내 돈은 부족한 상태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처럼 해석하면 내 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I'm short of money. 이 문장에서 계산은 M이고 형용사 보어로서 주어 I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of money가 형용사의 보충으로 붙어서 short의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short.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고 나는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good daughter makes a good wife. 여기 이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든 형태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2형식문의 개사로 쓰였는데 개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보통 주어와 동일한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뒤에 명사가 make의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때 make는 become이 뜻이 되어서 무엇이 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a good daughter, 착한 딸은 a good wife, 좋은 부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He has fallen ill. 이 문장도 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으므로 이 형용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형용사 ill은 보호가 됨으로 해서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has fallen은 개사가 되고 연결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픈 상태로 has fallen.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는 아프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fall이라는 동사는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물리적으로 물체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떤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떨어질 때도 이 fall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서 아픈 상태로 상황이 떨어졌죠. 그래서 He has fallen ill. 그는 아프게 되었다. 이렇게 아프게 되다 할 때 fall을 쓸 수가 있습니다. Provisions fell short.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를 풀이해 주면서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ell은 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되었다. 식량이 부족해졌다. 이 fell을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변화로 해석하면서 식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The dog fell prey to a tiger. 우리는 한 번씩 전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락. 이 전락에서 저는 바뀔 전자고 락자는 떨어질 락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떨어진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 fell이라는 동사가 바로 이 전락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동사 뒤에 명사가 왔습니다. 이 동사가 직접 이 명사를 지배할 경우에는 이 동사는 타동사가 되고 삼형식 문장이 되지만 지금 이 fell은 자동사가 되어서 혼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또한 이 동사를 또 수식해 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럴 때 이 명사는 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보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fell은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동사 코필라가 되고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죠. prey를 수식하고 있어서 호랑이의 밥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 개는 호랑이의 밥으로 떨어졌다. 이럴 때 우리가 전락이라는 말을 써서 어떤 쥐나 신분의 추락 같은 걸 얘기할 때 우리는 거지로 전락했다,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그 개는 호랑이의 밥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 fell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전락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He fell a victim to their schemes. 이 문장은 앞의 문장과 똑같은 형식의 문장이죠. 앞의 문장에서 단어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a victim to their schemes. 그들의 모략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She fell senseless on the floor. 이번 경우에는 개사가 자신의 본연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즉 동작을 나타내면서도 개사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senseless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풀이해주는 보호로 쓰였고 그래서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넘어져서 바닥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Rocks do not fall ready roasted into your mouth. 여기서도 do not fall이 개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ady roasted는 형용사가 되니까 보호로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달새는 미리 구워져서
미리 구워진 상태로 떨어지지 않는다. into your mouth. 당신의 입속으로. 그래서 종달새는 미리 구워진 상태로 당신의 입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개사로 자주 쓰이는 유형이 keep, remain, lie, hold, continue 등 계속의 의미가 있는 종류입니다. She kept silent all the time. 여기서 keep의 뜻은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지했다. silent, 말을 하지 않는 상태로. all the time,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He kept standing all the time. 그는 항상 계속해서 서 있었다. The baby kept crying all night. 그 아기는 밤새 계속해서 울었다. 이제 우리말의 표현과는 달리 영어가 이 형식을 통해 생각과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장의 동사가 그 뒤에 형용사가 오면 여기선 현재 분사지만 현재 분사도 형용사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와 연결시키며 형용사 보호로 취하고 만일 뒤에 명사가 오면 동사가 그 뒤에 명사를 지배하는가를 보고 지배할 경우에는 타동사가 되어 삼형식 문장이 되고 지배하지 못하고 자동사가 되면 그 명사를 보호로 보고 주어와 연결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형식 문장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문을 훑어보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만 짧게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독신자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되지만 남아 있었다라는 막연한 의미의 to the last를 첨가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remaine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to the last가 remaine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독신자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The house remained empty for a long time.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His property remained intact during the war. 여기 intact가 손을 대지 않은 온전한의 뜻이므로 그의 재산은 전쟁 동안에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식으로 해석을 하면 intact를 해석할 때 온전하게라고 해석하니까 마치 부사처럼 이 자리에 부사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여기 intact가 보호로서 형용사 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고 여기 이 보호는 여기 이 주어를 풀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is와 같은 비동사를 넣었을 때 문장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His property is intact. 그의 재산은 온전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과거니까 was를 넣으면 되겠죠. The beggar lay dead on the road. 그 거지는 도로 위에 죽은 채 누워 있었다. The city has long lain waste after the war. 여기 waste는 형용사로 폐허가 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lay는 lie, lay, lay인으로 lie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 도시는 전쟁 후 오래 폐허로 남아 있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폐허로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뜻으로 has lain으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The contract holds good for another year. 여기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해 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한 해 더 동안에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holds도 여기 개사로 쓰이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좀 이따 나올 continue 뒤에 ing의 내용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유진 교수의 의견을 여기 보여드립니다. 여기 주의 부분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continue 플러스 ing를 국내 유명하신 강사이면서도 책의 저자이신 분까지도 동명사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 설명은 이 책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 continue가 개사이고 현재 분사 running이 형용사처럼 보호로 쓰여서 주어 holds를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is와 과거니까 was와 continue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은 달리고 있었고 그 달리는 것을 계속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stag continued running and jumping. 그 수사슴은 달리고 뛰기를 계속했다. The stag was running and jumping. 그 수사슴은 달리고 뛰고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I hope it will continue fine tomorrow. 여기 continue 뒤에 fine이라는 형용사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continue가 불완전 자동사로 형용사 보호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가 주어를 풀이를 해주면
여기 it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니까 내일 날씨가 화창한 상태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이 I hope의 종속절이 되면서 나는 날씨가 내일 화창한 상태로 계속되길 바란다. 이 말은 나는 내일 날씨가 계속해서 화창하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They still continued obstinate. 여기 obstinate은 완고한, 완강한, 굳건한 이런 뜻인데 문맥에 따라서 완고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굳건한, 강인한의 뜻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완고한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굳건하게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형식 구문의 해석의 근본은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고 그 안에 연결동사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그대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중간에 풀어주는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완고하게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완고하게 이렇게 되니까 부사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완고하다 비동사를 넣어서 문장이 완전해져야 하므로 부사는 올 수 없고 형용사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If you continue idle, you'll be sorry for it someday. 여기 이 문장에도 continue 뒤에 idle이라는 형용사가 왔죠. 그러니까 이 continue라는 동사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you idle, 당신이 안일하게 계속하고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바꾸면 당신이 계속해서 안일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게으르면, 당신이 계속해서 빈둥대면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영문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형식 구문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문장을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You'll be sorry for it someday. 당신은 someday 언젠가 그것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기 it은 앞에서 말한 계속해서 빈둥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But the princess continued irresolute. 여기서 형용사 irresolute은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한의 뜻으로 그러나 그 공주는 우유부단한 상태로 계속했다. 계속해서 우유부단했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The market price of rice continues firm. 여기 형용사 firm은 견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market price of rice, 쌀의 시장 가격은 미국의 시장 가격은 견고한 상태로 계속되었다. 계속해서 견고했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네 번째, prove, come out, turn out 등 판명의 의미가 있는 종류. 이런 판명의 의미가 있는 종류가 불완전 자동사로 이형식 문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His theory of relativity proves to be true. 그의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은 판명되었다. true, 사실로, 진실로. 그래서 그의 상대성 이론은 사실로 판명되었다. The theory proved false. 그 이론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The story came out true next morning. come out이 바깥으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작이 아니라 어떤 상태적 변화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다음날 사실로 드러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rue와 스토리를 연결해서 그 이야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The beggar turned out a thief. 자, 망토를 덮고 뒤로 돌아서서 있다가 한 바퀴 돌면서 망토를 펼치고 드러냅니다. 그러면 turn out, 드러나는 거죠. 짜잔 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도둑으로 드러났다, 판명되었다 이렇게 됩니다.